안녕하세요. 오늘은 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을 뇌의 그 우주적 존재에 대하여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정말 그 뇌의 구조나 기능을 생각해 보면 아주 우주적 존재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개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파트로 나눌 텐데요. 이 전체적인 목차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의 발달과 구조와 기능을 일부 좀 나누기도 하고요. 기능의 특성, 그 다음에 신경 전달 물질, 그 다음에 왜 뇌를 우주적 존재라고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말씀도 드리고, 그 다음에 뇌를 건강하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파트에서는 뇌의 발달과 뇌의 구조와 기능 중에서 뇌의 구조와 기능 전체적인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의 발달인데요. 우측 그림에서 보시면은 뇌는 저렇게 뇌를 둘러싸고 있는 이게 이제 뇌 척수액입니다. 뇌 척수액이 이렇게 뇌를 돌고 있습니다. 척수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뇌는 물 속에 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보호장치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죠? 웬만한 충격이 외부에서 오더라도 물에 떠 있는 상태니까 그 척수액에 의해서 외부의 충격이 많이 흡수가 됩니다. 보호장치가 돼 있는 거죠. 뇌는 태어나면 대개 한 330g 내지 340g 되는데 이게 이제 5년 동안에 약 80%, 무게로 봐서는 생후 5년 동안 80%가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뇌에 어떤 자극을 주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어렸을 때 저렇게 급격하게 성장을 하니까요. 그리고 전체 그 대뇌 피질은 그 세포 중에 약 15% 정도는 프로그램이 돼 있고 나머지 85% 정도는 완전히 백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보면 나서 만들어지는 부분이 프로그램 되는 부분이 훨씬 많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적절한 자극이 양적인 면에서 보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 속담에 3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살, 3세 이내에 발달하는 부분이 엄청나게 5세지만 3세 이내에도 엄청난 발달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중요한 여러 가지 기능이 저때 많이 다듬어질 수가 있다는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저런 우리 속담이 상당히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뇌가 이제 자궁내에서부터 자라는 모습입니다. 아래서부터 자라가지고 관이 구우면서 자라기 시작해서 나중에 대뇌 피질까지 자라게 되는 이런 과정이죠. 그리고 처음에 이제 뇌의 발달 과정에서 초기에는 뇌세포가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이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급하게 만들다 보면 잘못 만들어진 뉴런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신경세포가. 잘못 만들어진 건 없어져 버리면은 나머지 세포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죠? 그리고 급하게 많은 양의 뉴런을 만들다 보면 실수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생체도. 거기에 대한 예비 단계라고 준비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한 18, 9세가 되면은 그 뉴런이 하루에 10만 내지 20만 개씩 이제 세포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청소년부터 일부는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20만 개가 죽어없어진다 그러면은 1년이면 7,300만 개가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50년 동안 계속 그냥 매일 죽어간다 그러면은 약 36억 5천만 정도가 뉴런이 죽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죽는 것 같은데 실제로 뇌 내의 뉴런 숫자가 한 1,000억쯤 되니까 전체 숫자라만 보면 한 3 내지 4% 정도가 소멸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많이 죽게 되면 기능이 장애가 오지만 워낙 많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웬만큼 죽더라도 전체적인 기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런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렸을 때 어떤 자극이 갔을 때 뇌의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제가 이제 대표적인 예로 음악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대개 이제 7세 이전에 음악 교육이 시행된 경우에는 뇌량,
뇌량이 이제 좌와 우 뇌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부위입니다. 더 크다는 게 있고, 또 키보드 전문가에서는 양방구의 중심부가 더, 뇌의 부위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른 나이에 시작할수록 더 발달이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악기군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뇌 안쪽에서 본 건데, 음악을 들려줬을 때 반응하는 부위들입니다. 손에도 반응을 하고, 편도체,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만, 저렇게 이제 해마, 뇌량, 그 다음에 편도체, 여러 부분에 음악이 자극을 준다는 얘기죠. 그죠? 이게 이제 바깥에서 본 겁니다. 바깥에서 보면 대뇌 피질에도 영향을 미치고, 감각 피질, 운동 피질, 이런 데다 청각 피질, 음악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손에,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박자를 맞추어서, 발을 굴리고 하는 건 손해가 자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음악이 들어가면 뇌의 여러 분야에 다 영향을 미치죠. 제가 대표적인 걸로 음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 감각에 따라 가지고 자극되는 부위가 다 다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 자극이 가면은 신경세포의 발달이 또 효과적으로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든지 운동도 그렇고 자질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어린 시절에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게 이제 이런 뇌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의 뇌는 또 이제 대공사 중이라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뇌 리모델링이 일어납니다. 시납스 형성도 많아지고 가지치기도 좀 활발해지고요. 또 도파민 분비가 더 많아지기도 하고, 특히 이제 측좌핵이라는 부분이 크게 발달을 하는데, 측좌핵이라고 하는 건 보상체계인데, 이게 쾌락을 추구하는 센터입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센터예요. 그 부분이 급격하게 일어나고, 편도체 발달은 조금 늦습니다. 전두엽은 가장 늦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두엽, 편도체, 측좌핵의 발달 속도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 행동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전두엽이라 보면 이제 불균형인데, 전두엽이라는 부분이 그 측좌핵이나 이 변형계에 대해서 통제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통제 기능은 발달이 늦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편도체라는 부분은 위험을 예측하는 센터인데, 그 위험을 예측하는 부분도 발달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측좌핵, 편도체, 전두엽, 이 세 가지가 기능을 골고루 발달해줘야 되는데, 그 발달이 균형을 좀 잃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쾌락을 쫓아가지고 행동하는 게 청소년들에게서는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뇌의 발달을 보면요. 그 다음에 이제 친구, 따라 강남문다 이러는데, 친구라는 존재는 옆에 있기만 해도 그 측좌핵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보다 친구를 따라가는 이런 행동도 아주 뇌의 발달로 보면 아주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뇌세포는 나이가 들수록 일방적으로 죽어만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2013년도에 아주 중요한 논문이 하나 발표가 됐어요. 프리센이라는 박사가 해마 쪽이 이제 아래쪽 감정과 기억 이런 걸 맡아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이제 신경세포는 매일 한 1,400개 정도가 새로운 세포가 탄생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죽어가는 게 아니라 뇌의 일부분에서는 나이가 들더라도 새롭게 만들어지는 세포가 있다는 거죠. 저건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었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뇌에 대한 상당히 긍정적인 발견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해마에 있는 신경세포는 각 세포마다 나이가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생긴 시기가 좀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뇌 구조와 기능인데요. 뇌는 이제 부위에 따라서 다 이제 기능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뇌는 이제 전체적으로는 통제센터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인식, 사고, 판단, 감정, 행동 모든 걸 다 통제하는 센터인데, 전체 몸무게로 봐서는 약 2kg, 2%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넓이로는 2,300 내지 2,400 제곱센치니까 신문지를 하나 크게 피면은 그 넓이 정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넓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혈류량은 전체 혈류의 약 20%를 써요. 그러니까 무게에 비하면 10배를 더 쓰는 거죠. 그렇죠? 칼로리도 약 20%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무게나 이런 부피는 작지만 칼로리나 혈류는 엄청 쓰고 있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중요한 기관이라는 얘기죠. 그죠? 중요한 기관이라. 사실 모든 게 센터는 뇌니까요. 신경세포가 약 500억 개 내지 1000억 개가 있고, 하나의 세포가 10,000 내지 15,000개의 다른 세포하고 네트워크를, 연결망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은, 접합부의 숫자는 약 1000조 개쯤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뇌는 어마어마한 기관이죠. 저런 구조로 기능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저 정도밖에 안 되죠. 그죠? 근데 주름이 많이 젖어 있습니다. 주름은 왜냐하면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죠. 그죠? 공간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면적을 하는 일이 많으니까 면적이 좀 넓어져야 되는데 면적을 최대로 하기 위해서는 주름을 지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주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바깥쪽은 이제 회색으로 되어 있고 안쪽은 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뇌는 이제 크게 색깔은 저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른쪽 뇌와 왼쪽 뇌가 또 기능이 조금씩 달라요. 물론 이제 서로 연결망은 되어 있지만 왼쪽 뇌는 주로 언어 기능, 분석적인 거, 논리적인 거, 이론적인 면, 객관적인 평가, 남성적 지식 이렇게 특징을 지을 수가 있고, 오른쪽 뇌는 비언어적, 정서 감정. 이쪽이 이제 이성이라면은 오른쪽 뇌는 감성적인 걸 맡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상호 관계적인 면을 잘 보고 있는 거고, 주관적, 여성적, 지혜의 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게 이제 조화로워야 되고, 뇌 내에서는요, 지식과 지혜가 조화를 해야 되는 이런 겁니다. 이론적인 것도 하지만 상호 관계적인 것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 뇌와 왼쪽 뇌가 서로 균형을 잘 이루어야 전체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뇌 피질이죠. 일단 이제 이성의 뇌입니다. 이성을 담당하는 뇌는 주로 이게 대뇌 피질, 뇌에서 제일 바깥쪽이죠, 그죠? 바깥쪽이고 또 부위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집니다. 전두엽, 말 그대로 앞에 있는 뇌의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운동 기능, 사고, 추리, 판단하는 행동을 통제하고 분노를 조절하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두엽 중에서도 또 앞쪽에 위치하는 부위죠. 이게 이제 주의력과 관련이 되고 동기를 제공하는 이런 부위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표와 우선순위에 관해서 관여를 하고 작업 기능을 맡아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고기능의 뇌 기능은 전두엽이 주로 한다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두정엽인데, 요건 이제 머리 위쪽에 있다 그래서 두정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보면 우측에 있는 그림처럼 나타나는데, 이쪽은 이제 주로, 우성방구, 비우성방구라는 말을 쓰는데요. 오른손잡이인 경우에는 왼쪽 뇌가 우성방구가 됩니다. 왼손잡이는 오른쪽 뇌가 우성방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왼손잡이냐 오른손잡이냐에 따라 가지고 뇌는 그 기능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언어, 읽기, 이해하기, 쓰기 이런 게 주로 우성방구에서 담당을 하고, 비우성방구는 공간 개념입니다. 진압력. 이래서 되게 뇌 얘기를 할 때는 그 아인슈타인의 뇌 얘기가 많이 인용이 되죠. 근데 아인슈타인의 뇌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무게나 이런 건 일반인하고 차이가 없어요. 크지도 않아요. 근데 부위별로 보면 이 두정엽만 일반인의 평균에 비해서 조금 큰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전체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걸로 보면 공간 개념 이런 건 이제 일반 사람들보다 조금 뛰어났을 가능성은 있지만 뭐 그걸로 전체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후두엽이죠. 후두엽은 말 그대로 머리 뒤쪽입니다. 뒤쪽에 있는 건데 이쪽은 주로 시각적인 걸 담당을 해요. 우리가 물체를 보면은 본 모든 그런 그 시각적인 건 머리 뒤쪽에 가서 정보가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통합을 하게 됩니다. 시각 기억도 관여를 하고 시각적인 거 색깔 구별하는 이런 쪽이죠. 측두엽은 말 그대로 옆에 뇌 옆쪽에 위치한다는 이런 거죠. 청각, 미각, 후각 이런 감각적인 걸 담당을 하고 언어를 이해한다거나 정서적인 면 이런 걸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성을 담당하는 부위는 대뇌 피질인데, 대뇌 피질은 뇌 중에서 가장 바깥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부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따라 가지고 전두엽, 후두엽, 두정엽, 측두엽 몇 개로 나누어서 각 그 옆마다 맡아 있는 부위가
딱 다릅니다. 물론 서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요. 대상회인데 요거는 이제 싱귤레이트 자이러스라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감정과 이성을 연결지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부위예요. 그래서 이성의 뇌와 감정의 뇌 과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감정의 뇌에서 공급받는 의욕과 즐거움의 감정을 주의력이 공급을 하고, 그러니까 이성과 감정을 연결하는 이런 부위입니다. 요게 이제 가운데 저렇게 색깔 빨갛게 하고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저 부분이 대상회입니다. 아래쪽이 이제 안쪽으로 있는 게 감정의 뇌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대뇌피질은 바깥입니다. 그러니까 감정과 이성을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고 조절하는 거죠, 그죠? 감정에 대한 조절도 하고 또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에 대해서도 거기서도 좀 통제를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위에 따라서 인지 맡아 있는 거, 운동을 맡아 있는 거, 감각을 맡아 있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내장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감각적인 거, 이런 것도 다 여기서 조절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상회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쪽으로, 대상회 아래쪽으로 있는 게 감정의 뇌입니다. 아까 이성의 뇌를 말씀드렸죠? 감정의 뇌입니다. 요거는 이제 대뇌 피질과 시상하부, 제가 조금 이따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해마, 편도체, 측좌핵.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쾌락을 추구하는 핵이라고 그랬죠? 변엽엽, 기억력을 맡아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부각신경부. 이렇게 이제 변형계가 되어 있습니다. 해마 부분은 공간지가 학습을 맡아 있습니다. 단기 기억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편도체는 보상, 짝짓기, 사회적 기능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특히 그 위험한 자극에 대해서 그걸 감지하는 이런 센터입니다. 측좌핵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보상, 기쁨, 중독, 쾌락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 중독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중독과 관련되는 그 센터가 측좌핵입니다. 여기서 그림 보면 가운데 이제 노랗게 된 게 기저핵인데 그 아래쪽으로 편도체도 있고 글씨가 작아서 아마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그 바로 옆쪽에 측좌핵이 있습니다. 시상도 있고 대상회가 있고 이 편도체는 이제 불안 정서적인 거죠. 실험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원숭이 실험에서 생후 2주에 편도체를 제거를 시켜봅니다. 편도체를 제거를 시켜봐요. 그리고 이제 뱀을 둡니다. 뱀을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먹을거리를 두는 거죠. 그죠? 먹이를 두면은 편도체가 있는 원숭이는 가짜 뱀을 보면 경계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경계를 하는 능력을, 그 기능을 편도체가 하는 거예요. 근데 편도체를 제거를 해버리면은 가짜 뱀을 두더라도 전혀 신경을 쓰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뱀이 자기한테 괴롭다고 해칠 거라는 그런 신호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그냥 가는 거예요. 시간차가, 편도체가 있는 군은 잠깐 멈칫하다가 경계를 하고 가지만 편도체를 제거한 군은 바로 가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측좌핵은 이제 쾌감센터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처음에는 동물 실험에서 발견이 됐던 거예요. 동물 실험을 하면서 행동이 억제되는 부분이 어떤가 하는 걸 자극을 하면서 실험을 했는데 자극을 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 부위가 자극이 되면 계속 같은 행동을 추구를 하는 거예요. 더 빨리 움직이고 자기가 스스로 그쪽을 자극하기 위해서 레버를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전혀 반대되는 행동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하는 사람이 이 부위는 위험을 감지하는 게 아니라 쾌락을 추구하는 센터인가 보다. 이 부분이 자극이 되면 쾌락을 일으킨다. 이제 이렇게 본 거죠. 발견이 돼가지고 동물에서 나중에 사람한테서도 발견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측좌핵은 이제 두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하나는 원하는 거, 배가 고플 때 활성화가 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 하나는 좋은 걸 추구하는, 예를 들어서 뭐 충동 구매, 기호품에 대한 걸 봤을 때 활성화되는데, 신경 전달 물질은 차이가 있습니다. 원팅 시스템에서는 도파민계, 측좌계 중에서도 도파민계가 작동을 하고, 라이킹 시스템에서는 오피오이드입니다. 아편이죠, 그죠? 아편입니다. 아편이니까 이게 쾌락이 추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편계 저 수용체는 우리 몸 안에 있는 겁니다, 그죠? 이미 존재하는 거기도 해요. 나중에 이제 외부에서 들어가서 그 양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 아편 중독이 되는 거죠, 그죠? 중독이 되지만 원래는 생체 안에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게 이제 저 라이킹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거죠. 저게 이제 과해지면 아편 중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시스템이 서로 작동을 하면서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엑스레이를 보여준, MRI를 보여준 건데 좌측에 이제 편도체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운데가 측좌액이에요. 우측이 이제 전전두엽인데 이 편도체 측좌액 전전두엽에서 서로 이제 상호작용에 의해서 어떤 그 행동의 통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죠? 통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쾌락은 말씀드린 것처럼 도파민계가 활성화가 되면서 측좌액이 활성화가 되죠. 근데 이제 진정한 의미의 그런 아주 성숙한 그런 재미나 흥미는 역시 그 전전두엽, 대뇌 피질까지도 활성화가 돼야 제대로 된 그런 활성화를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시상하부죠. 시상하부인데 저건 말 그대로 하면 시상의 밑에 있다는 이런 얘기죠. 그죠? 시상의 밑에 있다는 이런 얘기인데, 이건 이제 욕망의 뇌 또는 본능의 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웬만큼 먹고 나면은 배가 불러야 더 안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배고픈 거, 그 다음에 만복, 배가 부른 거, 또 성적인 거, 성적인 욕망, 그런 거 이제 하고 나면 만족되는 경우들, 이런 거니까 아주 본능적인 먹고 성행위를 하고 하는 체온 조절도 중추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능적인 거, 욕망의 근원지. 그래서 이제 저 부분을 욕망의 뇌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이 좀 작은데 가운데 동그랗게 보이는 게 시상입니다. 시상이고 감각을 맡아 있는 부분인데 그 밑에 덩치는 작지만 이제 시상 하부 있는 겁니다. 글씨가 작아서 좀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위치로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생명의 뇌죠. 이거 기본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호흡 중추. 저게 마비가 되면 호흡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호흡을 하는 것도 이게 반사적으로 하지만 호흡을 조절하는 센터가 있거든요. 혈액순환, 체온 조절, 기본적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그 센터가 있는 부분을 뇌간이라고 그럽니다. 브레인스템이라고 그러죠. 연수, 뇌교, 중뇌. 가운데 지금 뇌간이라고 적혀 있는 그런 척수에서 올라와서 호흡 중추가 있고, 그 다음에 다리뇌가 있고, 뇌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생명의 뇌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이성의 뇌, 그 다음에 감정의 뇌, 그 다음에 욕망의 뇌, 생명의 뇌, 그 다음에 이성과 감성을 중간에서 다리를 놓는, 대상 피질, 그죠?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뇌죠. 그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이 대뇌에 속하고, 이제 소뇌죠. 소뇌는 운동의 뇌죠. 그죠? 그래서 대뇌 부분에도 운동을 맡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감각을 맡아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소뇌가 또 운동을 맡아 있죠. 그래서 비행기로 보면은 대뇌는 조종사라고 할 수가 있고, 소뇌는 부조종사라고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몸의 동작과 이동, 균형을 잡는 거, 그 다음에 운동을 할 때 근육의 긴장도죠. 그죠? 긴장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 그 다음 대뇌 기저핵. 그래서 운동을 할 때도 대뇌 피질, 소뇌, 대뇌 기저핵. 이런 게 이제 다 작동을 해야지 서로 통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뇌 전체로 봐서는 좌측이 감각이고 우측이 운동입니다. 그래서 감각은 이게 이제 감각이 오면 감각이 뇌에 다 이렇게 매핑이 됩니다. 지도처럼 이렇게 그려져요. 그 다음에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건 그 예민한 기관일수록 뇌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손, 혀, 이런 데는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아주 미세한 운동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덩치는 작지만 뇌는 굉장히 넓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각도 그렇고 뇌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걸 차지하는 부위를 그리면은 실제 부분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손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얼굴, 혀 부분은, 입 부분은 굉장히 넓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뇌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범위를 정해주고 있는 이런 이제 그림을 저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